한 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선조 20년인 1587년 9월,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반 정도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경상 좌수사가 계문을 가지고 와서 선조를 보기를 청하는데 일본 왕이 보낸 사신이 부산포의 당도에서 그가 지참한 국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신은 다츠바나 야스히로 귤강광이라는 자였고 대마도 도주의 가신인데 새로 등극한 일본 왕의 서신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왔다고 합니다. 선조는 일본의 왕이 바뀐 것에 의아해하며 일본은 천왕이라고 부르는 자가 임금 자리에 앉아있고 국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대장군이라는 자들이 다스린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쇼군이라고 부르는 장군이 군사를 동원하여 사방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모든 섬들을 한데 아울러서 자신의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선조는 새로 등극한 왕이 누구냐고 묻게 되고 그의 이름은 평수길이라고 합니다. 연려실기술에서 각주를 붙인 것을 보면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의 성씨가 평씨와 월씨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인 풍신수길을 평수길로 표기했던 것입니다. 선조의 조정에서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 당시 일본의 상황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각 지방에서 여러 장군들이 한 지방씩 차지하고 위세를 부리던 전국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 교토 주변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는데 경쟁자들이 뭉쳐서 오다 노부나가를 공격하게 되고 1582년 어느 날 부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의 유지를 독차지하기 위한 부하들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바타 카츠이에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너무 쉽게 제압해버렸고 그 뒤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풍신수길은 전투와 회유를 병행하면서 전국을 빠른 시일 내에 장악해가고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며 풍신수길이 통일 일본의 권력자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풍신수길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사신을 통해 조선의 조정에 국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풍신수길이 선조에게 사신을 보내는 과정부터 다시 선조와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풍신수길은 동쪽을 제외한 서쪽 지방과 남쪽 지방까지 모두 장악한 다음 대마도의 도주를 불렀습니다. 풍신수길은 대마도주에게 일본에 비하여 조선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 대마도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대마도로 돌아가서 직접 찾아가든 아니면 다른 사신을 보내던지 하여 조선 국왕에게 찾아가 당장 일본으로 와서 자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선 국왕에게 정명향도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도 합니다. 정명향도는 명나라를 정발하러 가야 하니 길을 안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풍신수길의 야망은 명나라를 소나귀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돌아가는 것보다 조선을 통해서 요동을 거쳐 북경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선 국왕이 군사를 이끌고 미리 부산포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군을 맞아 창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마도주에게 당장 조선으로 넘어가 조선 국왕에게 직접 일본으로 건너오라는 자신의 명령을 전하라고 도발이 섞인 말 같지도 않은 말까지 합니다. 당연히 대마도주는 조선의 국왕을 직접 건너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풍신수길은 통신사를 보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풍신수길은 대마도 도주에게 명령을 내려서 조선의 통신사를 보내도록 요청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선 국왕을 대상으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대마도주의 가신인 다치바나 야스히로 귤강광이라는 자를 사신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귤강광이라는 사신은 부산포에 도착해서 한양으로 가는 과정과 한양에 도착해서 환영의 연회에서까지도 거들먹거리며 무례한 태도를 일삼았습니다. 무려 연회장에서는 너희 나라 조선은 아마도 장차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을 통일해서 막강한 권력을 거머쥔 풍신수길의 힘을 등에 업고 있다는 배경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전해온 국서의 내용이 바로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라고 강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은 일본 정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풍신수길이 국왕 노릇을 하던 오다 노부나가를 시해하고 국왕의 지위를 찬탈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선조는 일본은 임금을 시해하고 신하가 그 왕위를 찬탈한 나라이므로 그런 나라에서 보내온 사신을 접대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합니다. 선조는 귤강광을 돌려보내면서 풍신수길에게 답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일본 왕에게 답하노라. 백길이 너무 멀고 아득하여서 통신사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바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답서를 받은 풍신수길은 선조가 통신사를 보낼 수 없다고 거절한 것에 크게 화를 내며 귤강광이 조선과 한편이 돼서 자신의 계획을 망치고 있다며 귤강광을 죽이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가족마저 모두 멸족시켰는데 자신의 대업을 이루기 위한 소명으로 통신사를 불러와야 하는데 그것을 실패했다고 하여 사신을 죽인 행위는 그의 성품이 어떤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명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는 야욕과 조선을 향한 무례함을 보인 풍신수길과 선조 사이에 오간 100여 년 만의 국선은 이후로도 사신을 오가다가 4년 후에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불시의 시작이 됩니다. 이후 벌어지는 선조의 조정과 일본의 풍신수길이 대치하는 이야기를 거쳐 임진왜란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